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북극에서 이 핵 어뢰를 동원한 이 함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러시아의 핵 어뢰를 벤치마킹해서 북한이 해일이라고 하는 핵 어뢰를 만들었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소식 플러스 지금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같은 이 불량 국가들이 전 세계에 아주 잔악한 이런 그 4세대 전쟁을 펼치고 있죠. 여기에 우리 사회가 완전히 그냥 부안해동해서 이 적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그러면서 이 야당이 오래전부터 여당이던 시절부터 완전히 중국 통일전선부의 전 세계 마약 공정에 협조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데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편전쟁의 역습, 그게 미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 역습에 치명상을 입고 있는 상황. 우리 대한민국도 그 역습에 치명상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우리 국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신인기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러시아가 이른바 인류 종말 무기 포세이돈 핵탄두 탑재 핵추진 드론을 운용하는 잠수함을 포함한 함대급 전력을 동원해 북극해에서 대규모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훈련 이후 문제의 잠수함이 태평양 함대로 배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한미일 3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북방 함대가 현지 시각 4월 10일부터 북극해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은 해군은 물론 공군 전력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4월 10일 밝혔습니다. 북방 함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훈련은 빙산과 유빙이 많은 북극해에서의 함대 기동과 무장 발사, 대잠 훈련 등의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러시아는 최근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빙산이 줄고 얼음의 강도가 약해져 상대적으로 항해 훈련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되는 전력은 북방함대 소속 구축함과 상륙함, 잠수함 등 12척 이상의 함정과 40대 이상의 항공기, 1,800명 이상의 병력인데요. 가장 주목할 전력은 이번 훈련을 위해 4월 5일 세베로도빈스크를 출항한 특수 임무 잠수함인 벨고로드함입니다. 수중 배수량 2만 톤급의 순항 미사일 원잠인 오스카2급을 개조한 벨고로드급은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통해 수중 배수량이 2만 4천 톤을 넘어섰고 길이도 184m에 달하는 거함인데요. 이 잠수함에는 러시아가 개발한 장거리 핵추진 핵어뢰 포세이돈이 탑재됩니다. 추진기관으로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는 이 어뢰는 사실상 무제한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수중 고속 기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순항 시 스텔스 모드로 소음을 거의 내지 않고 기동하기 때문에 일단 발사되면 탐지와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어뢰에는 100메가톤급 핵탄두가 탑재되는데요. 이 핵탄두는 미국 해안에서 폭발해 수백 미터 높이의 초대형 해일을 일으켜 미국의 해안 도시들을 방사능 해일로 덮어버리기 위해 개발된 특수 핵탄두입니다. 러시아는 벨고로드급을 지난해 7월 취역시켰고 포세이돈 어뢰도 현재까지 최소 30기 이상 생산해 실전 배치한 상태인데요. 벨고로드함은 지난해 태평양 함대 배치가 확정되어 현재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 해군기지의 지원시설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훈련 종료 후 벨고로드함이 영구 배치에 앞선 선행 운용 데이터 축적을 위해 태평양 함대에 임시 배치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의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더 빨리 도입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러시아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금 북극 상황이 이렇네요. 유빙이 많이 있고 그 유빙도 크기가 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상륙함, 뒤에는 뭐 지원함 이런 것들인데 충분히 기동이 가능한가 봅니다. 여기 이제 잠수함까지 포함되는데 그 잠수함이 벨고로드함이다 라는 거죠. 벨고로드 바로 이건데 2만 4천 톤의 정말 거대한 잠수함이고 여기에 포세이돈 핵어뢰가
6발이 탑재되는데 포세이돈 해골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뒤 추진부인데 길이가 무려 24m에 달하는 굉장히 큰 구조죠. 이걸 이제 6발을 집어넣고 100메가톤의 핵 탄두가 탑재되고 추진기관도 핵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무제한 자망 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러면서 미 해안에서 터지면 이 100메가톤이니까 500m 높이의 쓰나미, 방사능으로 완전히 그냥 범벅이 된 이 쓰나미를 덮어서 미국을 말살시키겠다라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게 미국이 지금 이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 숫자 제한돼 있고 하니까 자 지금 동해에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이 벨고로드 잠수함 배치될 거고 그리고 미국을 뭐 공격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전략 잠수함 배치될 거고 그러니까 그 동해를 우리가 헌터킬러 맡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핵 잠수함의 능력 그리고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달라. 호주보다 우리가 낫지 않느냐. 호주는 이 남중국해에서의 잠재적 위협이지만 지금 이 동해의 이 전력들은 미국에 대한 실제적 위협이니까 우리가 맡아주겠다. 핵 잠수함을 자격을 달라. 라는 이런 협상을 이번 정상회담 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 극비 문서 유출을 최초 보도하며 미국과 서방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뉴욕타임스가 해당 문서의 조작 가능성을 시인하고 나섰습니다. 정보 전문가들의 정밀 감식 결과 일부 문서가 사람에 의해 유출된 것은 맞지만 상당한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1급 기밀 문서라며 미국 음모론 커뮤니티에 유포되었던 문서들이 전체 또는 일부가 조작된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4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문서들은 국방부와 합참이 국가안보국 NSA, 중앙정보국 CIA,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보당국 보고서를 취합해 작성한 정보와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유출된 후 수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밀 취급 허가를 가진 관계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유출자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문서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가 유출 후에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벨링캣과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친러 워싱턴 그룹은 해당 문건이 이미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건에 담긴 내용들은 몇 달 전 상황을 다룬 것이고 대부분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본이나 스캔본은 없고 문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포토샵으로 조작한 흔적이 너무나 많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감식 전문가들은 이미지 곳곳에서 정확한 조작 흔적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조작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해상도도 조정되었으며 주요 수치들도 정렬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자가는 폰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커 정상적인 정부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해당 문건의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이번 문건 파동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3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스코드의 마인크래프트 어스맵 서버에 해당 문서 중 일부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논쟁을 벌이던 중에 해당 문건 이미지 파일들을 게재하며 자신의 주장을 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이번 문건 파동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자료 일부를 유출했고 누군가 해당 자료의 문서 서식과 폰트를 참고해 상당한 수의 가짜 기밀 문서를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그 진상이 좁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소위 기밀 문서 내용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루카라고 하는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디스 인사이드, 일베 이런 사이트가 되겠죠. 커뮤니티, MLB 파크 이런 커뮤니티 많지 않습니까? 이 게시판에서 서로 싸운 거야. 우크라이나 이긴다, 러시아 이긴다 해가지고 봐봐 하고는 확 올렸는데 그게 이제 이건 겁니다. 이 루카라는 아이디예요. 근데 이제 올리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삭제가 되는데 그걸 이제 러시아가 전부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 여기에 올라올 때 이미 이제 조작이 상당히 된 상태로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전사자 숫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뒤바뀐 이런 전사자 숫자 이런 것들 보여드렸죠. 그래서 우리 김승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대화하던 감청 내용 이런 것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와 가짜를 다 섞어 놓는 거죠. 상당수의 진짜에다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가짜를 탁탁 섞어 놓는 게 진짜 조작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완전히 흔드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야당이 여기에 완전히 개거품을 물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냐? 이 문서를 만들어서 유포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흔들고 있는 자들이죠. 러시아입니다. 적성국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개거품 물고 달려들수록 적의 의도에 말려서 적을 도와주는 꼴이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거 진짜 이제 정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이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국이 최근 공산당 통일전선부 조직을 대폭 재정비하고 그 권한과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장해 세계 각국에 대한 그림자 전쟁 파상 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그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도 피해국인 만큼 정보, 방첩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통일전선부장에 새로 임명한 스타이펑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에게 중화해외연의회 회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고 통전부의 예산과 권한,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고 복수의 중화권 매체들이 4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는 중국 안팎의 학자, 정치인 등 사회 엘리트 인사와 유명인, 종교 지도자 등을 포섭해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하는 친중 인사로 만들고, 외국의 사회 전반의 각종 현상을 조작해 해당 사회의 분열과 갈등, 혼란을 조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통일전선부는 일반적인 정보기관과 달리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이른바 블랙 요원으로 양성하고 친선 우호 활동을 빙자해 세계 각국에 설립한 기업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친중 인재 풀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화권 매체들은 스타이펑이 통전부장이 된 뒤 중국 공산당 창당 이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통전부장이 탄생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부총장, 장수성 부서기와 성장, 닝샤 당서기, 네이멍구 당서기를 역임한 스타이펑은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을 거쳐 중앙정치국에 입성했는데요. 현재 정치국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정협부서기 겸 제1부주석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전부장이 된 후 통전부는 국무원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소수민족 관련 부서들을 모두 흡수했고, 대외 화교를 통한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교무판공실과 국가종교사무국도 흡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과 예산, 인력과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이 통전부의 핵심 공작은 적성국에 마약을 유통해 해당 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마약 사범을 엄벌하고 있지만 정작 엄청난 양의 약물을 제조해 해외로 유통시키며 현재 미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좀비 스트리트를 만든 배후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7일 멕시코 일간 밀레니오, 에루니바르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3월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서 멕시코행 선박과 항공기에 선적되는 펜타닐 선적량을 억제해달라라고 간청했는데요.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과 관련한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 공작 대상국인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인과 조선족 지하 조직을 통해 학원가까지 진출한 중국의 약물 공정, 정부와 국민이 똘똘 뭉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청나라 말기의 지옥도가 대한민국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중국 통전부. 이 통전부는 자신들이 이런 그 해외 공작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전부가 강력한 사람이 통전부장이 되면서 여러 기능을 이제 흡수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국무원의 교무판공실, 뭐 종교사무국 이런 건데, 교무판공실은 뭐냐? 바로 해외 화교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관장하는 건데, 바로 동방명주 같은 그런 자들까지 다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명주 그때 뭐 추악한 자들의 민낯을 밝히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하도 못 밝혔죠. 여기에서 예상 질문지, 여기에 평소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의 관리를 받는다라는 언급 관련해서 질문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질문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전부는 한국의 통일부와 같고, 그리고 또 국무원 이 교민판공실은 제외동포청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별로 우리 수상한 거 아니야. 너희들도 통일부 있고 제외동포청 있잖아. 이런 건데, 우리가 무슨 제외동포청에서 이런 간첩 공작을 합니까? 사회전복 공작을 합니까? 아니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받고 있고, 관리를 받고 있다고 자신들이 실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과 이 마약, 아니 학생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공부하러 간 아이들에게 마약 중독을 시켜버려요. 미국, 필라델피아, 뉴욕 이런데 요즘 뭐 TV에서 많이 보셨죠. 완전히 그냥 자신의 몸도 못 가누는 이런 스트리트를,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좀비 스트리트라고 하죠. 그 뭐냐? 중국에서 펜타닐이라는 약물을 가지고 대규모로 이 멕시코로 보냅니다. 멕시코에서 그 펜타닐 가지고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멕시코에서 미국과의 그 장벽, 트럼프가 이 마약과 불법 이민 때문에 설치했던 그 장벽 뭐 파괴하겠다, 뭐 이렇게 가지고 대규모로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뉴욕 이런 이 동부 도시들이 완전히 그냥 피폐해졌죠. 펜타닐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말기 암 환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강력, 초강력 진통제죠. 그걸 멀쩡한 사람에게 맞힌다?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게끔 지금 자신들이 100년, 150년 전에 아편 전쟁에서 당했던 그 영국이 아편을 넣어서 청나라를 완전히 그냥 밑에서부터 무너뜨렸던 그 작업을 지금 21세기에 미국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협조했냐? 지난 정부 2018년에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부를 없앴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또 대검에 마약과가 있었는데 그걸 조직범죄부와 합쳐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냥 예속시켜버렸어요. 기가 차죠. 마약 관련해서 완전히 그냥 조직을 축소하고 내팽개치면서,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에게 마약 수사 권한을 박탈시켜버린 겁니다. 경찰에게 넘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이 박범계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자는 지금 뭐라고 하냐? 검찰의 마약 수사가 불법이니까 지금 마약 수사 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 민주당으로 신고하세요. 아니 무슨 뭐 마약을 좀 양성화시킵니까? 이자나가 지금 아무리 정치 공세도 좋고 하지만 마약 수사 받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신고하세요. 도와줄게요. 이게 지금 인간이냐 뭐냐? 이게 공직자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자들은 오직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마약 중독자가 돼서 좀비가 되는 이런 과정까지도 달갑게 받아들이는, 호재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 대한민국의 리더로 표를 찍어줄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까? 전부 감옥에 넣어야 되죠. 황운하라고 하는 자, 경찰청장까지 했던 자가, 지방경찰청장. 아니 무슨 5배 마약 사범 증가한 것 같고 마약과의 전쟁이냐? 5배가 적습니까? 야 황운하, 당신 아들이 마약 중독자 되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인면수심의 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중국의 이 통일전선부의 해외 공작에 조직적으로 오래전부터 가담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그래서 판단하는 이 사고 기능까지 망쳐버리고, 그래서 계속 해년년 우리가 가재계 붕괴로 그냥 만들어서 거동도 못하는 가재계 붕괴로 만들어버리고, 소수의 용이 되어서 개천을 장악하는 이 개천용, 그리고 동물농장의 돼지, 이런 권력을 갖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런 마약 중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벌이고 있는 공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협조하는 정치인들을 더 싫어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